안녕하세요. 차티스트입니다. 2025년 5월 7일이고요. 자,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주들도 여러 가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볼 건데,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오늘 가장 걱정됐던 친구들은 당연히 원전이었죠. 왜냐면 이제 주말 사이에 체코 원전 계약이 갑자기 계약이 연기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금요일에 저항대를 맞고 쭉 밀렸기 때문에 다시 좀 눌림목이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. 저 역시도 다시 2만 원 초반까지 쭉 떨어지면서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장 초반에 10% 가까이 밀어내더니 이거를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. 그래서 거의 보합권까지 끌어올려놨고 물론 이 차트만 그냥 끌어올린 게 아니라 뒤에 뉴스도 좀 덧붙여서 나오긴 했어요. 어떻게 나왔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이제 공시에서 이제 계약 체결은 연기가 되었으나 MOU 체결 등 나머지 절차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.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꼬리를 말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3만 원 이 저항대를 갱신하는 순간 그 상단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, 신고가 릴레이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장기 투자 해봐라 이런 우량주들이 또 릴레이를 한번 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추세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지금 깊게 말아줬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. 좋은 종목군이다.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래량도 덕분에 좀 많이 발생됐죠?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한전기술입니다. 한전기술도 원전이에요. 원전이랑 같이 다니는데 똑같죠, 차트가? 장중에 마이너스 14%까지 밀어냈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한 1%, 2% 내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꼬리를 이 친구도 많이 말았고 이 친구는 이제 7만 원 한 중반이 저항대 부분이고 이제 그 위가 좀 매물대가 좀 더 가벼운 영역이죠. 9만 원, 10만 원대까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.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. 이 공포 라인에서 또 줍줍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농사 매매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로 좀 고점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이자 종목군이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살펴볼 섹터는 이제 비대면입니다. 비대면. 이 친구들이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제가 비대면 하면은 옛날에는 인성정보가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토마토 시스템보라고 했었죠. 왜냐면 이 지금 거래 대금이 다른 친구들이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. 못해도 지금 1,000억 이상씩 터지기 때문에 장대항공 기준이 한 1,300, 1,500억, 2,000억, 2,300억 이런 식으로 터지는 종목군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인성정보, 케어랩스,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친구들보다는 아마 이 친구가 대장급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. 대금뿐만이 아니라 무빙 자체도 굉장히 거칠고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필두로 비대면 진료는 움직일 것이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쭉 올라가다가 한 절반 정도 눌렸는데 과거 한 여기 7,000원 라인이 이제 저항대였다면 이걸 지금 눌림목으로 짚고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1차 저항대는 한 9,000원 정도까지 9,0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스윙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로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역시도 비슷하죠. 이슈 타가지고 급등했다가 눌림목 나오고 급등했다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7%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 피레침 부근을 다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친구도 지금 저항대 굉장히 빡센 구간에 있는데 이 6,500원을 뚫으면은 또 여기가 텅텅 비었죠 매물대가.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 토마토 시스템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면은 좋은 종목군이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SKT 보완주들, 아직 남은 친구들이 움직일랑 말랑, 뭐 그렇게 센 움직임은 아니지만은, 그래도 아직 포기 안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. 센트랩 같은 경우도, 이렇게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,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. SKT 막상 터진 날, 22%까지 뚫었다가, 쭉 눌리고 오늘 한 8.5%까지 장중에 상승했다가 내려왔는데 수급이 오늘 또 붙은 걸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합니다. SKT 이쪽 테마가 뭐 한 번에 죽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5월 한 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이 오늘 이제 170억 정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했습니다. 이 친구는 요렇게 지금 10,000원 상단을 이제 저항대로 보고 박스로 움직이는 친구다. 그거를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. 박스죠? 요 정도 박스. 이 친구도 단가가 비슷하네요. 10,000원 부근인데 정확히는 한 9,800원 정도가 이 친구의 저항대고 오늘 이 횡보 구간에서 살짝 금요일에 이제 꼬리 말고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는 4.3%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친구도 어쨌든 간에 좀 움직이긴 하는 것 같아요. 보안의 뭐 메인 테마주는 아닌데 차트가 꽤나 농사 지으면 괜찮을 만한 박스권 구간에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이 친구도 뭐 짧으면 9,000원, 길면 9,700원 정도까지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박스권을 만약 이탈을 한다. 물론 7,000원까지 뭐 빠질 확률은 좀 드물겠지만 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죠? 시장이 밀리면 다 깨지는 거니까 만약에 추가 이탈이 나오면 당연히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런 박스권 종목 공략할 때는 꼭 원칙을 지키셔야지 자기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. 자, 다음은 XM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XM은 왜 보냐면은 뭐 사실 이재명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아니에요. 아닌데 어쨌든 오늘 6월 18일로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또 이재명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국민의힘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는데 덕분에 관련 정책주들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AI 테마로는 XM이 좀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상승분이 아니라 지난번 상승분을 다 토했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올리고 있는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피레침을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. 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. AI 정책이 만약에 확정이 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책 공약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 친구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정작 아직 돈이 빡세게 붙진 않아서 그냥 제가 차트상으로 좀 추정할 뿐이에요. 자세한 건 한번 가서 이제 봐야겠죠? 자, 아남전자. 제가 아남전자 오늘 급등하는 거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주말 사이에 다시 보기를 돌리면서도 들으신 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좋은 종목군이긴 하지만은 시간을 좀 태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제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만 하면은 그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죠, 여러분들.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.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아예 죽어있던 종목군인데 왜 천천히 간다 말만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장중에 21% 급등했다가 종가 한 13% 마무리했는데 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좀 있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이 친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횡보하기 시작하면 자리 잡고 이제 급등 노려볼 수 있겠죠. 지금 단기적으로 끝난 종목군이 아니니까 한번 계속 좀 관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은 종목군은 이제 퍼스텍이랑 대성 하이텍이에요. 왜 이런 종목군을 가져왔냐?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. 인도랑 파키스탄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전쟁 발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뭐 이스라엘을 싼내 만에 하면서 아직 시장이 뭐 요동치고 있긴 하지만
어쨌든 방산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퍼스텍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권으로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친구라고 과거 전례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상승했다가 시장 빠지면서 쭉 눌리고 오랜만에 지금 거래량이 살짝 동반이 됐어요. 그죠? 아무래도 인도 때문에 오늘 조금 거래량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 이 친구도 지금 4,000원 저항대를 뚫으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5,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뉴스가 더 심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를 해서 이 친구를 해지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자리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 싶긴 하지만은 또 크게 보면은 엄청 급등한 건 아니고 이 박스 기준에서 한 중간 부분 그죠?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정도는 부담 없는 자리다.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방산주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성 하이텍이라고 하더라고요. 검색해 보니까 이 친구도 방산 테마주에 걸려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박스 매집이 된 건 아니에요, 그죠? 상장하고 나서 지난 한 2년 넘게 쭉 하락을 했는데 이제서야 장기 이평선 뚫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거래량도 계속 동반이 되면서 그래서 안전한 종목군은 아니지만은 이게 만약에 진짜 턴어라운드 시작하는 종목군이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지금 여기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. 여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는지, 방산주 움직일 때 이 친구가 거래량 수급 테마를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관종에 넣어볼 만하다. 그렇게 판단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안전한 거는 이런 퍼스텍 종목이 안전하다고 봐요, 저는. 장기간 이 박스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안전하고, 근데 이제 큰 시세는 보통 이런 친구들한테 나오긴 합니다. 안전하진 않지만 이런 친구들이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으로 나오긴 해요. 지금 보니까 거래대금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네요. 그죠? 거래대금은 한 300억, 400억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, 뭐, 어쨌든, 크게 밀려서 이제 올라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, 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오늘 저녁, 내일 저녁 안에 트럼프가 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, 또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, 또 FOMC 발표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, 파월 그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, 자, 이런 테마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되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